오늘은 자 83페이지 21번부터 맞죠? 예. 요약집은 4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요거랑 반대되는 것이 기반 시설 부담. 자, 구역이죠. 예. 자, 두 구역은 이 구역이라는 글자 들어갔다 해가지고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그죠? 용도 구역은 개, 시, 수, 도, 입밖에 없죠. 이 두 구역은 절차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때 지정권자가 국장이 아니죠?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그죠?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면 얘는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지정한다. 그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그죠? 법률 표현은 용도지역으로 쓰면은 녹관, 농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중복해서 중첩은 안 된다. 하나는 주상공, 그죠? 하나는 주상공, 하나는 뭐예요? 녹관 농자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그러면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먼저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요약집은 자 48페이지 있죠? 예, 있고요. 그러므로 이 지역은 자 도로 등등이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도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들어와요. 도로가 새로 신설돼야 됩니다. 개전도 넓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짓고 싶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그죠? 넓힐 수 없으니까. 또 새롭게 신설도 어려우니까, 학교 부지도 어려우니까 기존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뭘 강화하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때 용적률은 최대 몇 %까지? 최대 50%까지 강화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설치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즉시 아니죠. 계속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그죠? 절차는 지방도계위죠.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그냥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고시한다. 이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역 명칭 정할 때 심의 거치죠. 정한 명칭을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칩니다. 구역의 범위를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겠는가라고 하는 범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정한 범위를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 범위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그 강화 범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정한 범위를 다시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이거 모르고는 시험장 못 간다. 그 정도로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2년 20% 연도는 그냥 참고로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풀어볼까요? 그럼요. 딱 두 문제인데요. 자, 21번하고 22번입니다. 21번. 자, 국토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렇죠? 맞죠? 2번 적용 용적률이 1100%인 상업지역이 주상공상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즉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60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여러분들 1100에 최대 몇 프로까지? 50%니까 얼마죠? 550%. 틀렸죠? 예.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적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50% 범위죠. 틀렸습니다. 답 2번이에요. 한번 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치 아니한다. 이거는 지난주에 개발의 허가 파트에 배웠죠. 그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요 라인에서, 요 파트에서 문제 낼 때는 다른 파트에 있는 문제를 같은 것끼리 끄집어가지고 문제화 시키는 경우가 이것도 요즘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3번 지문이 개발의 허가 파트에서 나왔다면은 아, 맞아. 금방 이해가 돼. 다른 부분에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 위, 환경, 조 5가지는 그죠?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즉 설치가 어때요?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계획은 당연히 수립할 필요 없죠. 그죠? 네, 그 내용입니다. 4번 기준 극장 5번 주거지역에서 추상공 향후 2년 20%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22번 같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의 정도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뭡니까? 강화하여 적용하죠. 그죠? 예. 이거 이제 지문들 중복되지만 같이 풀어봅니다. 2번 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3번 관리구역의 그 답은 틀린 건 답 1번이고 2번 틀렸죠. 그죠? 3번 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도 지방도계비 심의를 거쳐야죠. 4번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예, 이렇게 바꿔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예, 틀렸고요. 5번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틀렸죠. 그죠? 예, 저를 보세요. 얘는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은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얘는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요 주민 의견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엔 듣습니다. 잘 봐야 돼요. 끝에 심의를 거친다까지는 맞죠? 자,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말 그대로 자,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녹관농장이기 때문에 그죠?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계속 들어서면은 도로가 옛날과 똑같다면